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권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통화를 하셨다면 언제 하신 거고 어떤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최재형 원장하고는 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통화는 하신 겁니까? 제가 뭉뚱그려서 아. 적절한 방법으로 아. 소통을 잘 하고 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최근에 무슨 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약속했는데 뭐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약속한 건 없고요.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자 이런 얘기 정도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보자, 언제 보자, 특정한 날짜에 보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한번 미리 얘기를 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만나기로 했지만 특정 날짜가 아직 잡힌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제가 소통하고 있을 때 예. 아직 마지막 생각의 정리가 필요해서 어디 지방을 가시는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근데 최근에 이 부친 우환이 예. 있어가지고 급히 지금 올라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예. 최 전 원장은 상당히 빨리 입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망설인다는 부분, 윤석열 예. 전 총장이 망설인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조금 제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망설인다기보다는 예. 그 전에 할 일들이 좀 있다 이런 거, 그 일을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입당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및 측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거 먼저 하고 조금 이따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 전 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 총장과 달리 좀 빨리 오지 않겠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아직 어디까지나 기대나 예측 정도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늦지 않게 입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예. 최재형 전 그렇습니다.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모두 입당에 대해서 낙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정치권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시기 문제거든요.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 중에서 누가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조심스러우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리고 요거 최 전 원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최 전 원장이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상황이 좀 어려워졌을 때 최 전 원장 확실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서로 누가 누구의 대안이고 대체제다 이런 게 아니라 둘이 다 같이 들어와서 아주 경쟁을 아주 건강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커서 우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누가 하나가 없어지면 누가 하나가
뭐 기다리고 있다가 대체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뭐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완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은 하겠지만 보완 관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뭐 입당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혹시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고 국민의힘과 뭐 맞서려 그런 연대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해석은 자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3지대는 없다. 제3지대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시도한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3지대 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프랑스 마크롱이 이제 제3지대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는 예. 좌파는 극자 쪽으로 가고 우파는 뭐 부패 스캔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우에 뭐 지금 우리 여당 같은 경우는 좀 좌측으로 가서 좀 비어져 있는 건 맞지만 그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도 쪽으로 다가서서 충분히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지금 정권 교체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인정을 해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틈이 없는 데서 예.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실패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철수 후보를 만나는 부분은 뭐 저는 다양한 그 정치인들을 만나서 예. 그분들의 생각을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뭐 지난번에 회동을 했을 때도 그 안철수 그 대표도 만나라. 그 뭐 이 국민의힘 사람들만 만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만나라. 그래야지 좀 생각의 지평도 넓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당시에도 이미 약속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인사를 만나는 차원에서 어제 만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지금.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식의 다양한 인사를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너무 좁게 국민의힘 아니면은 그 뭐 검찰 주변의 인사들, 그런 분들하고 주로 교류를 해왔을 테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뭐 다양하게 만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어두는 것이 나중에 실제로 대선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요? 앞서가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요? 예. 윤석열 전 총장께서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국민의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또 지난 그 시장 선거 과정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자기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좀 약간 낮아 있던 그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합당 약속도 충분히 그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합당이 될 텐데 왜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그거는. 저는 그 가능성은 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생각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측근들의 생각이 있는데 약간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나요?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윤 전 총장이나 그 측근들은 같이 생각을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먼저 이렇게 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활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직접 워딩으로 잘 쓰던 말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러서 이 정치권으로 나왔으니까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혹은 뭐 이미 있는 생각이 있다면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아마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 측근들하고 아마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좀 빨리 들어오는 게 좋고 외연 확대하는 것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못할 게 없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결국은 잘 판단해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뭐 본인 판단해야지 그거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길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영상으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스스로 후보를 만들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아까 국민의힘 자체 후보에 대해서 무게를 듯한 발언을 했고요.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요? 그분은 그때 저기 말씀하시는 게 달라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때 다르다. 작년에 비대위원장 하실 때는 우리 당에 후보가 없다고 다 바깥에서 지금 후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40대 경제 전문가를 뭐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깥에 나가셔가지고는 안에서 찾아야지 왜 바깥을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고요. 어제 이 대선 후보를 놓고 제1야당이 뭐 호등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그렇게 보고 싶다면은 뭐 우리가 뭘 하더라도 호등되는 모습을 아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여야에서 다 지금 관심을 좀 보이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동연 전 부총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영입 대상입니까? 그리고 혹시 접촉은 하신 적이 있는지요? 뭐 접촉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간접적으로 거기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는 거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태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도를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약간 조언이시네요, 그러면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